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정광훈 국민혁명의장 사랑제일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오늘 구속이 됐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정광훈 국민혁명의장 구속영장 기각될 것, 그러면서 이제 100% 기각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일단 사과를 드리고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그 운동을 하신 정광훈 목사님 영의 몸이 되신 것에 대해서 위로를 드리고요. 모든 지지자들 절대 실망하지 말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정광훈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저는 이 정광훈 목사님의 구속이 되지 않아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그 구속이죠. 영장 발부 내용이 그러지 않습니까?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뭐 다른 건 뭐 다 차지하고서라도 도망의 염려가 있다, 이것은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속이 됐느냐? 저는 말이죠, 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광훈 국민혁명의장의 구속은 바로 측근들의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사랑제일교회, 어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해서 뭐 분란을 일으키나 키거나 말이죠, 키려는 그런 목적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함으로 해서 더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왜 측근들의 잘못으로 정광훈 목사님이 구속이 됐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속 관련된 사안을 보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요. 방송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불쾌감을 가지거나 그럴 것 없이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합뉴스입니다. 제목이 말이죠, 서부지법 난동배우 혐의 정광훈 구속, 증거인멸 도망 염려, 이런 이제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사진은 이제 정광훈 목사님께서 오늘 서부지법에 출두하기 전에 이제 기자회견하는 장면이죠. 자, 기사 내용을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서부지법 폭력 난동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가 사건 약 1년 만에 구속이 됐다. 서울 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특수건조물 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도망할 염려라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완전히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을 해서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기사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에서 전 목사가 자신이 꾸린 지역별 조직인 자유마을이나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것도 이제 코미디죠. 해외로 도주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밀항을 할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 이분들이 이제 경찰에서 출국 금지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제 해외로 도망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집어넣기 위한, 잡아넣기 위한 막 그런 절대적으로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전 목사님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영장 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서 기자회견을 열고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뜨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반발했다는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아마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전 목사님은 경찰의 추가 조사를 받은 뒤 아마 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 기사가 나오고요. 이것은 이제 법원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죠. 이것도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이 구속 후에 이제 사랑제일교회에서 입장문을 냈는데요. 법률과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압박과 여론의 눈치를 의식한 결과다. 깊은 유감과 강한 분노를 표한다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서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서 끝까지 다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이어서 특히 연로한 종교 지도자가 공개된 거주지에서 생활하면서 수십 년간 공개적 활동을 이어온 사실은 명백하다. 그러면서 이제 증거인멸과 동주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죠. 이어서 아울러 폭력의 직접 행위자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발언과 사상의 해석을 문제 삼아서 구속으로 나아간 사례라면서 명확한 지시나 공모, 실행 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사랑제일교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보수 우파나 사랑제일교회나 정광훈 목사님을 지지하시는 분들 절대로 흥분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자, 방송 초반에 말이죠. 이 참모델의 잘못이다. 참모델의 잘못으로 정광훈 목사님이 구속이 됐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제가 그렇게 진단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죠. 제가 며칠 전에 말이죠. 정광훈 목사님 구속영장 기각될 것이다. 100% 기각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부족하지만은, 여러 가지 기각될 수밖에 없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을 하지 못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방송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헌법 12조에는 말이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불법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신체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사람을 구속하고 구금하는 것은 바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구속하거나 구금하는 것은 법으로 말이죠.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위법령에서 형사소송법 제198조에는 수사는 불구속 상태 삼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헌법에도 무죄 추정 원칙이 물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형사소송법 198조 불구속 상태 삼을 원칙으로 한다. 자, 이 형사소송법 198조의 혜택을 정광훈 목사님은 전혀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헌법 12조의 혜택도 전혀 누리지를 못했죠. 신체의 자유를 못 가졌죠. 그리고는 말이죠.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을 하는데 그 혜택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불구속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원칙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신체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조건을 제시를 하게 되면은 아무리 정치 공작을 하더라도 판사가 영장을 절대로 발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 논리인 것이죠. 자, 그리고 말이죠. 형사소송법 제70조에는 구속 후 사유를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에, 둘째는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세 번째는 도망하거나 도망 염려가 있을 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절대 구속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법인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은 구속이 되는데, 자, 정광훈 목사님은 우선 말이죠. 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할 염려가 없죠. 도망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출국 금지하죠. 그리고 모든 얼굴이 알려진 분이 밀항을 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는 무조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걸리는 것이 바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이것은 이제 서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이것은 이제 적절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참모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제가 그 방송을 하고 말이죠. 분명히 그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증거는 다 수집이 되었다. 수집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서로 검찰과 정광훈 목사님이 다툴 수 있도록 신체의 자유를 줘야 된다는 것을 주장해야 된다는 그런 그 어떤 그 아이디어를 제가 제공을 했는데요. 전혀 이것을 활용을 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방송 때마다 말이죠. 패널들이나 정광훈 목사님 자체도 나는 서부지방법원의 그 난동이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우리는 8시 반에 끝났다. 나는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나는 미국 갔다. 나는 그 미국 가서 그 사건이 일어난 줄 알았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 1월 19일 날
법원 난동 그 날짜에만 포커스를 맞춘 방송을 계속한 것이죠. 여러분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말이죠, 이거 정광훈 목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 좌파 정부가 전 목사님을 잡아 넣기 위해서 물론 이제 혈안이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 혈안이 된 것을 그 사람들의 계획을 수포로 돌릴 수 있는 것을 쉽게 말해서 브로킹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구속 사안을 우리가 브로킹을 해버리면은 판사도 구속을 못하는 것이죠. 검사나 경찰은 잡아 넣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우리는 안 가려고 애를 쓰지만은 누구를 설득해야 됩니까? 검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판사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판사를 설득하는데 부족했다 그런 것이죠. 물론 판사도 위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구속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지만은 합리적으로 꼼짝 못할 논리를 제시하면은 판사가 말이죠 어떻게 구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은 오늘 말이죠 이 영장실질 심사 받으라는 그 아침 9시 50분에 기자회견을 할 때도 그 경찰이 써준 그 결정문인가요? 그걸 보여주면서 나는 서부지방법원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이런 입장문을 받았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말이죠. 나는 미국 가서 이 사건이 일어난 줄 알았다. 우리는 8시 반에 철수를 했다. 그리고 담을 넘지 말라고 그랬다. 계속 이것만을 강조한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참모들이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경찰은 말이죠. 경찰의 조사를 가지고 검사가 이제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검찰이 뭐냐면은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 무슨 증거냐? 이 사람들은 국민저항권을 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국민저항권. 이제 여러 사람의 각도에서 보면은 국민저항권은 저항을 하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찰은 몇 년 동안 국민저항권을 강조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했다. 그래서 그 국민저항권이 습득이 돼서 그 사람들이 그 국민저항권의 힘을 얻어서 서부지방법원에 들어와서 저항을 했다. 이런 제 논리를 세운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말이죠. 정광훈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국민 여러분, 국민저항권은 바로 이러이러한 것인데 저의 국민저항권은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집기를 부수고 난동을 부리라는 국민저항권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저항권은 4.19 혁명처럼 폭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1000만 명이 모여서 외치면은 그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정책을 바꾸거나 방침을 바꿀 것이다. 그런 국민혁명을 의미를 했다. 그렇지만은 저의 국민저항권의 지속적인 얘기를 통해서 그 청년들이 그것을 행동을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했다면은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나의 본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발언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은 제가 판사라도 말이죠. 자, 검찰은 국민저항권을 통해서 청년들을 가스라이팅 했다. 그 가스라이팅 당한 청년들이 그래서 밀고 들어갔다. 정광훈 목사님은 나는 그 사람들하고 관계없어. 나는 미국 가서 이 사건 난 걸 알았어. 우리는 일찍 끝났어. 이렇게 대항하는 것보다도 자, 검찰 국민저항권 내가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내가 말한 국민저항권은 폭력을 하라는 것이 아니야. 그렇지만은 도의적으로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것은 구속을 하게 되면은 나의 방어권이 무너진다. 공정한 운동장에서의 싸움이 되지 않는다. 자, 판사님, 검찰과 동등한 입장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했으면 결과는 저는 달라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이 주장하는 증거가 국민저항권이죠. 자, 정광훈 목사님이 국민저항권 증거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저항권을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행동을 했다면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 마당에 말이죠. 구속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판사가요. 도주 우려라든가 이것은 억지로 갖다 넣은 것이고요. 증거인멸에 주안점을 두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것을 확실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아침에 걱정이 돼서 이제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참 걱정이 된다. 기자회견하는 거 보니까 사실 걱정이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안 그래도 좀 알아보니까 이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이 된 사람들의 진술이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정광훈 목사님의 국민저항권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진술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저항권 부인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그것을 인해서 그 청년들이 받아들였다면은 도의적인 책임을 갖는다. 그렇지만 나에게도 방어권을 주셔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말이죠. 절대로 증거인멸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말이죠. 이 젊은 사람들이 국민저항권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직접적인 증거입니까? 간접적인 증거입니까? 간접적인 증거죠. 직접적인 증거는 정광훈 목사님이 그 사람들에게 국민저항권이 이런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직접 싸우고 뒤집어 이렇게 직접 지시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직접적인 증거인데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접적인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도 이런 간접적인 증거를 정광훈 목사님이 국민저항권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었을 수도 있다고 사과까지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증거인멸만 깨지면은 도주려 이거 말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인멸 하나만 가지고 못하니까 도망의 염려까지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참모들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정광훈 목사님이 아무리 카리스마가 있다고 해도 반드시 이런 내용은 말씀을 드려서 정광훈 목사님의 워딩을 바로 잡아 주셔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참모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참모들이 정광훈 목사님을 보호자를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100%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말이죠. 돌팔매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정광훈 목사님이 비록 구속이 되었지만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말이죠. 국민들이 억눌려 있던 그 가슴 아픈 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터뜨리고 말이죠. 외치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요. 그 다음에는 나라가 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북한 연방제로 가는 것을 막았던 그런 동력을 제시했던 분이 정광훈 목사님 아닙니까?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동력이 절대로 끊어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영의 몸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잘난 척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이제 지시를 하고 대비를 하고 이렇게 이제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해지면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치열하게 무엇이든지 하든 간에 원탁회를 통해서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요. 정해지면은 그대로 가야 됩니다. 내 뜻이 다르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렇게 하면은 보수는 진짜 질이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국민 계몽 그리고 나라가 좌경화되는 거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하지 않았으면 안 될 그런 내용도 우리가 다 알고 계몽이 된 것이죠. 그래도 말이죠.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안 되면 모르지만은 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재명 정권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자, 그렇지만은 그 비상계엄을 왜 하게 됐는지 우리가 다 학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비상계엄을 선포했을지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민주당의 협조만 안 했더라도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될 수가 없었죠. 자연스럽게 말이죠. 퇴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올바른 어떤 그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에서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 판을 깨버린 것이 한동훈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이 사람 저 사람 욕을 하지 말고 말이죠. 한동훈 외에는 보수는 하나가 돼야 된다. 유승민, 이준석 뭐 어쩌고 저쩌고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말이죠. 장동혁 대표까지 막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또 고성국 박사를 욕을 하고 말이죠. 막 욕을 하는 사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그라운드 씨 욕하는 사람 또 뭐 또 이 사람 또 저리저리 욕을 하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절체절명입니다. 그래도 말이죠. 우리 자유 대한민국 보수운동의 큰 축을 이루었던 정광훈 목사님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누군가 한 분은 중심이 계실 거예요. 여러 의견을 가지고 원탁회의를 통해서 결론이 내려지면은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그대로 같이 보조를 맞춰서 나가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고 정광훈 국민혁명의장의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왕좌왕 절대 하지 마시고 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괴로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호자를 잘 못했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이 구속이 되었다. 국민청원권 가지고 가스라이팅 했겠다고 때문에 그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국민청원권 얘기한 것은 맞지만은 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스라이팅이 되어서 그렇게 했다면은 도의적인 책임을 갖지만은 내가 말하는 국민청원권은 그게 아니었다. 자, 그것은 간접 증거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공평한 운동장에서 검찰과 내가 싸울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느 판사가 말이죠. 이 증거인멸할 염려가 없구나. 국민청원권 이야기한 거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결과가 왔다면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 도저히 구속할 수 없는 사안이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인멸할 염려가 없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없을 때 세 가지가 다 부인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어떻게 구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구속 사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싸워야지 그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나는 주거가 있다. 나는 증거인멸을 하지 않는다. 나는 도망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입증을 하게 되면은 절대 구속영장 발부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말이죠.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싸우니까 법원에서는 일단 구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참모들은 제가 이런 방송을 들으면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은 또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을 말이죠. 여러분 큰 교훈으로 삼고 정광훈 목사님의 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그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을 따라서 말이죠. 정광훈 목사님의 뜻과 같이 똘똘 뭉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위에 굳건히 서가는 그런 나라가 건설되도록 힘을 합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